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어떤 그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 가지 한 군데 매체에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보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제가 쭉 보니까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국, 미국, 일본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부터 전해드릴 텐데,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두 가지 이슈였죠. 총기와 낙태, 뭐 총기 사건도 있었고 해서 낙태에 대해서는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 하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켰지만, 그렇지만 인구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젊은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혼돈되고 불만도 많고,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끝나고 사람들도 끝나고 이런 형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는 미국만큼 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품었다 하더라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점점 과격한 무기를 갖게 될 수 있는, 쉽게, 이제 이게 미국의 문제고요. 젊은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고 모든 폭력적인 것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공통점인데, 모든 나라가 개발된 국가에서 미국은 총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총기이건 아니면 낙태이건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가라는 큰 조직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런 때 과연 미국의 정치의 개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는가,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선 과연 괜찮았는가, 요즘 대법원은 그 정치권보다 더 편파적이다 하는 얘기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그 브렉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이 낙태에 이것을 예전으로 돌려놓는 낙태의 권한을 제한을 하는 그런 판결에 찬성을 한 뒤에 어제 로스앤젤레스에도 있는데, 동부 지역에도 아주 그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 몰튼, 그 우리 그 소금, 맛소금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요즘은 맛소금을 잘 안 드시니까 몰튼이라고 써 있고, 짙은 짙은 청색, 짙은 청색의 이제 여자 어린이가 그려져 있는 우산을 쓰고 있던가요? 그런 그 몰튼, 똑같은 이름의 몰튼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밥을 먹는데 밖에서 시위대들이 다 나가라고 하고 막 시위를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총기가 됐건 또 낙태가 됐건 기본적으로는 주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주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연방 대법원을 신뢰한다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25%밖에 안 되고, 정말 유일한 보통 국민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은 투표로 여러 가지를 나의 이슈에 맞게 정치인들을 뽑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의 선거는, 문제는 결국은 이슈는 경제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 암살에 대한 레이티스트 뉴스도 있고요. 과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일본과 일본의 아베 신조와 세계가 보고 있는 일본과 일본의 아베 신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모든 쪽에 그 시각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부분적으로 어떤 쪽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인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숨졌다, 그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 이것은 아베 신조를 지독히 경멸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가 국가를 위해서는 옳은 일을 했을 법도 해 하는 사람, 아니면 또 일본 내부에서도
양극화를 했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추도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좀 그 밖에서 어떻게 보는가, 미국도 아니고 이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지금 무척 힘들고, 또 보리스 존슨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은 차기 총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모두 굉장히 냉철한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베 신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저 토요일 어느 하루 좀 편안하게 다른 일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틀어놓고 귀로만 들으셔도 되잖아요. 저의 이 스토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실 것 들으시고 또 그냥 중간에 또 놓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한 몇십 분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국의 예외주의가 요즘은 이상한 예외주의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왜 미국의 예외주의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이 최고야,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거 뭐 있어, 뭐 이런 형태의 예외주의라고 하면은, 그리고 트럼프 그 이전부터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못해서 우리가 최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아래로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예외주의도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미국인의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결론이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법으로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나. 자,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텍사스의 한 여성이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이었어도 낙태하면 법을 어기는 건데, 똑같은 여성이 1분당 한 45발을 발사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쓰는 총은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여성이 똑같은 주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킨더가든에서, 유치원에서 픽업하는데 나 마음이 이게 편해 하면서 여성의 어디인가 주머니에, 뭐 엉덩이에 큰 총을 차고 유치원에서, 킨더가든에서 아이를 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부유한 또 개발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이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예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것 아니야? 노노노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결론 짓습니다. 한때 미국의 예외주의 하면은 뭐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선과 악도 좀 어느 정도 표준이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의 종교라는 것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낙태를 찬성하느냐 뭐 반대하느냐, 이 같은 문화주의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미국이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더 나은 비전을 찾아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 같은 의지, 이런 것들이 뭐 총을 가져야지 돼 하는 열정으로 간다던가, 낙태는 절대로 안 돼 하는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예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같은 경우도 코비드 19 발생하기 전에도 최저였는데, 지금은 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그 종교인들에 속한 그 미국의 그 비율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정규적으로 교회 나간다 하는 사람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요즘 출산율은 프랑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거에 막 세계를 주도해 나가던 그 예외에서 뭔가 좀 극단적이다 하는 쪽으로 대중의 의견과는 달리 가는 이때,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일반인들의 낙태에 대한 생각은요, 거의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낙태를 지지해도 초기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낙태를 그다지 뭐 지지하지 않는다던가, 그것도 물론 산모의 건강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임신, 강간, 그리고 산모는 아이를 낳은 게 산모고, 임산부가
너무 어리다던가 여러 가지 뭐 가정 사정이라든가 이미 아이를 4명이나 낳았다든가 가정 사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인 차이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대부분은 임신 초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낙태를 지지하지만 말기로 될수록 그렇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론인데 연방 대법원은 너 6주일이라도 그 이전이라도 주정부가 알아서 해 라는 것으로 됐다는 거죠.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은요, 2000년도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70%의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합니다. 뭐 누구 동성 결혼해 하고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그 개인주의라든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도 바탕을 두고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니까 내가 내릴 수 없는 판단에 대한 유보, 개인의 자유 같은 것 때문에 지금은 70% 정도가 동성 결혼을 지지합니다.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죠, 미국인이. 그래서 이탈리아만큼 정도 동성 결혼 받아들이고 뭐 일본이라든가 폴란드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덜 관대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총기에 대한 판결 나왔고 또이 낙태에 대한 판결 나왔고 동성 결혼에 대한 판결도 어퍼머티브 액션에 이어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는요. 기후 변화, 왜냐하면 다들 자녀가 있고 조카가 있고 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세계에 대한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삶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해서 4분의 3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내 삶을 그런 형태로 이끌어 갈 수 있겠다. 도움이 되도록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보다도 조금 높고요. 벨기에와 조금 비슷한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총기 분야에선 정말 미국이 이상적이죠. 뭐 유일한 인구보다 총기 숫자가 더 많은 나라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요, 미국 가정의 60%에는 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60%, 요즘 60% 조금 적게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가정이. 왜냐하면 집, 주식, 세이빙 이런 형태로 이제 재정 플랜을 가지고 가니까 가장 평이한 재정 플랜이. 그래서 60% 전에는 60% 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보다 늘어났지만 아직도 미국 가정의 60%는 총이 없다는 것. 한 40%만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40%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정, 두 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척 많이 갖고 있고 살상 무기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1960년도보다는 50%가 증가했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쏠 수 있는 총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미국의 예외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숨져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상용 무기를 왜 18살이 살 수 있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낙태를 합법화한다던가 이미 해놨던 것을 뒤집는다는 것. 낙태 정서가 아일랜드에선 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남미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도 카톨릭 국가로서 그런 아일랜드도 낙태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낙태 합법화 합의에 이르렀고 뭐 그런 것인데 미국이 모든 것을 자유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 의회 선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뭐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기후에 관한 것도 연방 뭐 예를 들어 환경청이 어떠한 회사를 규제를 할 수 없다 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2015년도에 합법화했던 동성결혼 권리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알 수 없고
해서 의회가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켜야지 되는데 간단하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총기하고 낙태와 기후변화 이 세 가지만 일단 본다면 어퍼머티브 액션까지 같이 볼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두 석을 더 갖고 하원을 다수당으로 유지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지금 다 불가능해 보이죠. 현재로서는 하원도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뺏기고 상원조차도 현재 동석이지만 카멜라 해리스 때문에 한 표 많은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뺏길 그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미국의 여론, 많은 여론이 반영하지 않는 법이 그 주의 의회, 낙태법, 총기법 이런 것이요. 통일된 그게 없이 연방적으로 그게 주의회를 공화당이 손을 잡고 있느냐, 민주당이 꽉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기울어진 보수 6, 진보 3의 예외 없이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의 판결을 내리는 스윙 보러가 거의 없는 형태, 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원주민에 관해서는 하나 나왔으니까는요. 스윙 보러가. 그래서 그런 연방 대법원이 있는 한 미국은 이 이상한 예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리스 존슨과 아베 신조는 한국의 지도자나 미국의 지도자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이런 눈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 이 부분은 누구를 얘기하네? 정치인 가운데서. 이 부분은 누구를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사람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기사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영국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 보리스 존슨이 지난번에 불신임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렛 대처나 테레사 메이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난 총리라도 불신임 투표까지 갔다 하면은 뭐 일주일이 됐건 몇 개월이 됐건 결국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내려온다고 이제 보수당 토리당의 대표는 사임한다고 했고 토리당의 대표를 사임하면 총리직도 당연히 내려놓는 것이 되고 그 사이에 토리당 보수당이 다수당이니까 거기서 이 총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 내부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내부 경선 같은 것은.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정치와도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 보리스 존슨이 왜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는가? 그렇게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문제는 보리스 존슨 한 사람보다 훨씬 깊습니다. 보수 집권당인 지금 다수당이니까요. 그 사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한 영국은 앞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겁니다. 보리스 존슨은 자신의 인기를 위협할 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에다가 둘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기질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PR 방송이 이 사람은 정책보다도 캐릭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 장관들이 뭐 반 이상이 사임하고 그 아래 무슨 차관 중요한 스태프들이 다 뭐 59명이 한 이틀 동안에 사임을 한다고 나 당신 총리와 일 못하겠어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기 때 나를 챙기는 사람이지 국가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관성도 없고요. 정책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컬럼니스트 출신이고 런던 시장을 2번 했지만 아주 인기 있게 하고 뭐 완전히 커믹하게 뭘 하고 하는 것에는 무척 능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때 하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규칙과 관습을 완전히 이코노미스트 표현에 따르면 짓밟아 버리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정치에서 새로운 피해 수혈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 새로운 피해 수혈이라는 것도 그 전통과 같이 섞이면서 더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괴리가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통도 망가지고 새로운 것도 정착하지 못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리스 존슨 스타일, 그 스타일은 말하는 그 뿌리를 보면은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돌리는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래서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는 것에 대한 능력,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살짝 이렇게 얘기하고 여론을 이쪽으로 돌리고 해서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코너에 몰리면 굉장히 좀 참해지고 매력적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굉장히 참해지고 어 그리고 뭐 임시고 템포러리로 하는 사람이고, 잘 꾸며댄 둘러댄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코비드 19 때 몇 번씩이나 파티를 해놓고는 아주 그 완전히 굉장히 강하게 락다운을 할 때 그런 일 없는데요. 내가 언제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와이프랑 본인이랑 둘이서만 한 게 아니라 스태프들도 하고 막 증인들도 많은데, 그렇게 정말로 많이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는 아주 유연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코비드 19 백신도 에스트로제네카, 에스트로제네카인가요? 이름이 잊었어요. 에스트로제네카. 네. 백신도 빨리 만들었고, 비교적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또 인기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을 때, 본인 주변 사람들 스캔들이 있는데 그 스캔들도 어마어마한 성 스캔들인데도 별거 아니라는 듯이 난 몰랐다 하고 알았으면서, 그러다가 또 다른 스캔들이 터져서 그 사람이 사임하고야만은 높은 자리에 또 올렸는데, 정치인을. 그런 스타일로 이 스캔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오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비전은 없고 공허함만 있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일어나서 정부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 자체가 계속 위기를 일으키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것이 정부가 하는 업무, 일이 돼버렸더라. 그리고 스캔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을 너무 잘하니까, 거짓말 둘러대길 잘하니까,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늘어났고 더 이상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그의 그 가장 큰 환상의 정치, 거짓말의 정치는 브렉시트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브렉시트를 어떻게 하든지 유럽연합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 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실제로 그걸 이루었습니다. 테레사 메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테레사 메이는 끝내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더 밀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루긴 이뤘는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때, 그때 캠페인할 때 이 보리스 존슨이 유권자들에게 유럽연합에서 탈퇴만 하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요. 자유는 더 많아지고요. 규제는 줄어들고요. 얼마나 역동성이 좋을지. 이민은 줄어들 겁니다. 이 사람 이민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고 이러는 경향이 강했으니까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럽연합이 영국은 그 당시에 파운드를, 유럽연합 그 돈이 아니라 파운드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나마 그, 그 영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쪽에서 아쉬워서 뭘 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같은 환상이 보수당, 이 그 토리당의 어떠한 그 원천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작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뻥이네. 저 다 뻥이잖아. 말만 잘하는, 뻥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이 뭐 언제 물러나든 물러나겠죠. 뭐 레이티스트라고 해봐야 10월이니까. 그런데도 영국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국은 가난하고 경제가 지금 또 어려우니까,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으니까 더 이렇게 된 거죠. 또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파운드도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높았었던 거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빚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이건 뭐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것, 이걸 동시에 하면 위기에 빠진다. 항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어느 나라 국민이나 다 세금 올린다고 하면은 좋아할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할 때는 어, 세금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복지는 늘린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인도 말하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지한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믿고 싶은 그 말을 믿고 뽑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모든 것이 가능했던 시기는 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보리스 잔슨이 막 허장성세학 부리고 이럴 때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보리스 존슨의 사임으로 정치는 다시 한번 환상, 환영, 그리고 어떤 그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뻥튀기, 이게 아니라 현실에 고정돼야지 됩니다. 영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지금 레이티스트 좀 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베 신조, 일본에서는 암살이라고 부릅니다. 암살 용의자는 종교단체의 어떤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종교단체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종교단체 지도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접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살에 학교 다닐 때는 얌전했다고 하죠.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지난달부터 어, 무직인 거죠. 창고 이런 데서 뭐 어떤 짐을 옮기는 그런 것에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상자위대에 거의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총기를 맞추고 조립하고 뭐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본인이 만든 총이고, 집에 가보니까 그것 이외에도 또 있었고 폭발물도 있어서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탈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그게 맞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것인데, 본인의 가족이 한국 매체에 보니까 어머니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는 그 패밀리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은 꼭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그 종교 집단에 너무 기부도 많이 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아베 신조가 연관이 있다 해서 그를 이제 살해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 일본 신문이니까 센티미터로 했네요. 이 용의자가 41살의 용의자가 40cm 길이의 어떤 뭐 40m 길이 이런 그 총 직접 만든 것을 썼다. 그리고 비슷한 총 한 자루가 아니군요. 여러 자루, 폭발물, 뭐그 컴퓨터 같은 것도 당연히 압수를 했고요. 역시 나라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쪽 지역의 정치인 유세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부모님들도 그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부모님 집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뭐 메모를 적은 공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슨 뭐 인력 에이전시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고, 창고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점심은 혼자 자동차 안에서 먹었지만 뭐 큰 문제를 일으켰다던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부동산 자격증도 있다고 하거든요. 일본 분들도 부동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 그 바로 옆집 60대의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 용의자하고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지난달에 뭐 밤에 막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좀 들렸다. 뭐 톱으로 뭐 나무를 베는 것 같은 그런 소리와 비슷했다. 밤에도 여러 번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는 갔습니다. 일본 총리는
역대의 최연소 총리이기도 하고 최장기 총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총리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코노미스트에서 본 시각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인데 일본의 가장 중요한 총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베 신조 하면은 굉장히 희화화하고 또 트럼프와 그 아첨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첨을 떨고 져주고 골프 치다 넘어지고 이런 것을 완전히 거의 스투피 바보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저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일본 하면은 무조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저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뭐 러시아가 되었건 러시아 가운데서는 러시아 문화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시컬 그 뮤지션이 러시안이고 뭐 유명한 뭐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러시아 작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아하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일본 사람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형태로 그 일을 하나 그런 것들도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사람 차이다. 미국에서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무슨 인도 파키스탄계 물론 대체적인 그 인종의 성격은 있지만 사람 차이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나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훌륭한 인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일본 하면 무조건 안 돼, 중국 하면 무조건 안 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한국은 일본과의 그 역사적인 그게 있고 그 이후에 이어져 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생활을 하신 분들의 그 감정 그리고 때로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정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몰고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조건 반일, 무조건 반중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이 많은 그런 분들은 제 친구 가운데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보다 훨씬 어린 그런 친구도 아니 그럼 뭐 일본에 뭐 그게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건 무조건 나빠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화내지 말고 들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베 신조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기사입니다. 그 일본의 가장 이 중요한 총리가 여러 가지 보여준 게 있죠. 뭐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가. 일본 같은 나라에서 비디오 보셨어요, 여러분? 그 비디오를 보니까 무슨 막 이런 것도 안 쳐 있는 거예요. 전 총리고 지금 일본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일본에 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해에 뭐 총기 사고가 한 건 일어날까 말까.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그런 나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총이 아니고 다른 무기나 몸으로 덤벼든다면 주변에 왜 경호원이 없었겠습니까? 막았죠. 총이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겁니다. 세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 점을 뭐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하는 거죠. 일본처럼 정치 폭력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대만, 뭐 이런 데 보세요. 미국에서 해외 토픽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요즘 좀 덜해지긴 했지만 싸우고 막 대만은 뭐 더해요.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일본의 또 다른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고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고 싫어하면서 속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것. 근데 정치 폭력이나 총기 폭력이 드문 나라에서 그렇게 후보 지지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숨졌으니까 일본도 더 이상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테러 행위다.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사실은 원래 세상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사람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자기 방어를 해야지 된다. 무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제 북한과 중국 뭐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의 그 강성 이런 게 있잖아요. 러시아와는 물론 무슨 어떤 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하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왕에서부터 여왕에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서부터 뭐 킹 요르단부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대사관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10일까지 공무원 뭐 조기 내리라고 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총리, 모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조의를 표시를 했고요. 모든 나라의 왕부터 총리부터 대통령 전부 그 아베 총리, 일본 총리의 이 같은 그 암살에 대해서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 같은 그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역사책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2006년, 2007년에는 그때는 뭐 재정적인 스캔들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금방 그만뒀지만 다시 복귀해서 2012년부터 2020년 8월인가요? 9월인가요? 9월 같아요. 사임할 때까지, 그 사임할 때 굉장히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이 사람이 총리로 일하면서 어떤 전후구 총리보다 뚜렷한 일을 했고, 오래 재직을 했고, 또 처음으로 총리로서 살해된 거잖아요. 암살자가 그를 총을 쐈을 때.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 총격으로 인한 암살 사건은 일본의 현대에서 정치인, 가장 중요한 정치인인 아베 신조의 삶에 대한 비극적인 코다다. 코다, CODA. 비극적인 그 코다. 어떤 이 어떻게 말씀드려요? 결말, 그 비극적인 원래의 본래의 것이 아닌 끝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결말 같은 거. 코다 하면은 엄마 아빠가 다 그 시각 장애인의 아이를 뭐 children of 이렇게 해서 뭐 코다라고 약자로 부르잖아요. 영화 때문에 이번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코다가 아니라 이건 트래직 코다다. 정말 비극적인 그런 그런 인생의 마감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종결에 막 효과를 막 나기 위해서 짜자자자 땅 하고 끝나는 이 정치 이 역정도 대단했는데 거기에 총격 암살로 됐던 이건 정말 트래지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베 신조 총리의 꿈이 영화 감독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 임무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총리, 외할아버지도 총리 이런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베 신따로의 그 비서실장, 아버지의 비서실장으로 해서 할아버지의 기시 노부스케의 그 꿈이었었던 것을 손자가 이루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평화헌법 바꿔서 일본이 미국과도 미국이 아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완전히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일본은 한국을 오랜 동안 식민 지배를 했지만 2차 대전에서 실패함으로써 미군의 점령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됐고 이것을 그 평화헌법을 바꿔서 미군이 아니라 일본이 직접 여차하면 전쟁도 나가고 이러겠다는 게 아베 신조의 꿈이었는데 이제 그건 미완의 작업이 돼버린 거고요. 해서 아베 신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민족주의, 수정주의의 위험한 변종이다. 교과서도 뭐 어떻게 하고 위안부에 대해서, 징용 배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격동의 일본 현대사에서 일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현실주의적인 이상주의자다. 그러니까 오바마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도 오바마와는 정반대인 트럼프와도 손을 잡고 막 시녀처럼
굴었잖아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7년까지 처음에 총리했을 때는 뭐 재정 스캔들 건강 악화로 끝났고 2012년 두 번째 다시 정권을 잡을 때가 어땠냐면 완전히 일본이 뭐 쓰나미가 있고 재정 사태가 미국이 터지고 짝짝짝짝 온 것이고 또 원전 붕괴가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로 총리로서 다시 복귀를 한 아베 신조가 했었던 얘기가 일본은 2급 국가가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2급이 아니다. 1급이 될 것이다. 하면서 1급으로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치인도 국제적인 이런 이슈로 더 커지지만 국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끼리 우리끼리 남한과 북한 우리끼리만 이래 가지고는 뭐 2류, 3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곳에 인벌브를 하고 다른 나라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단기간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와주고 능력이 닿는 한 이런 형태로 일본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세계에 기부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비전과 함께 경제, 뭐 이코노미, 그 아베노믹스로 이제 무장을 하고 두 번째 다시 등장을 해서 화살을 세 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완화된 통화 정책, 확장된 재정 정책, 그리고 경제의 개혁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완전히 그가 원래 원했었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그 성장 그 목표 거기에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뭐 주식시장을 좀 살아나게 한다던가 잃어버렸던 뭐 죽었던 뭐 10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한다던가 그건 됐다는 거죠. 일본 자위대가 지금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에서 일했던 일본인에 의해서 숨졌는데 자위대가 국제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그 전쟁을 일으키고 패한 게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하긴 했지만 완성을 하지 못했죠. 헌법을 바꾸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베 신조가 숨지고 나서 세계 외교도 많이 했고 일본이 이제 세계 다른 나라의 인볼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 조의가 완전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역사책에도 남고 아베 신조라는 일본의 지도자가 있었지 이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가 사실은 인도 태평양, 쿼드, 아베 신조의 아이디어거든요. 자유롭고 뭐 열린 인도 태평양, 뭐 중국을 과 시진핑과 만나서 2018년도에 좀 따뜻하게 이렇게도 했지만 중국을 의식을 하죠. 러시아도 화합할 건 하지만 의식을 하죠. 일본이 아베 신조 의식을 해서 그랬고 일본, 호주, 미국, 그 인도의 쿼드도 이게 그의 아이디어였고 트럼프가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한다고 하다가 딱 나가버렸을 때도 아베 신조가 가지고 갔었고 그의 그 리더 같은 역할로 완전히 그래도 살아남아 있었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양극화, 보수와 진보를 유지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제로 뭐 보안법 같은 거, 평화헌법 수정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시위 많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일본을 더 싫어하게 됐고 아베 때문에 일본이 싫은 거예요. 아베만 싫어하면 되는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어려워졌었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무슨 뭐 섬 4개 있는 거 분쟁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 실패했고 나중에 뭐 측근이 뭐 땅을 사고 이런 부패 스캔들 때문에 행정부의 힘이 약해졌고 일본의 언론 자유 순위도 아베 신조 그때에 내려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것. 그리고 2020년도 9월 달에 사임할 때는 정부 지지율, 아베 신조 지지율이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미 카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퇴임하고 나서 일본인들은 그 이후에 여론조사 보면은 아베 신조가 했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74%가 지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아있고 뭐 자민당 강하게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참의원 선거 오늘 이제 하는 이 선거 때문에 선거 유세 도중에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아베 신조가 총격을 당한 그 나라시, 그 교토 남쪽, 과거의 수도, 그 나라시에서 그 일본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모습, 총기 규제가 그렇게 강한데도 총리가 숨진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는 뭐 내일도 조금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시다 후미오가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와 뭘 어떻게 아베 신조 것을 유지를 하고 지원을 받고 뭐 이랬는데 지금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 신조가 숨지고 나서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기시다 후미오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파를 아베 신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파를 정치적인 그 지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도 기시다 후미오가 해야지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알려주네요. 이 공격이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7년부터 60년까지 두 번, 그때도 격동의 시기잖아요. 총리를 지낸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를 본보기로 오랜 동안 하면서 할아버지를 닮은 정치를 해왔는데 할아버지가 1960년에 그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 조약을 맺을 때 일본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시키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노부스케가 주도를 했죠. 전범인데도 전범 재판은 받지 않고 총리가 된 사람.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체결이 됐죠. 미국과 일본이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허벅지를 6번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총이 아니라 칼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총을 2번 맞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베 신조가 숨지기 전에 세계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전후 평화주의를 넘어서야지 된다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그가 숨지고 나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국민이 만약에 충분히 결단력이 있으면 침략 행위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주변 국가들과 많이 싸워봤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쳐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유럽에서도. 그렇게 이거 러시아가 뭐 십몇 년 뒤에 16년, 17년 뒤에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을 할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다면 앙겔라 머르켈도 그 러시아와 저렇게 그 에너지 사업 안 했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전히 푸틴과 가장 친한 서방 세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저럴 줄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신조가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도 결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우리의 국방이 지켜져야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베 신조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준 겁니다. 세상은 위험하다.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베 신조는 세상 외부로부터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일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증명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까지입니다. 강혜신이었고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일본 밖도, 일본 안도, 세상은 위험하다.